자, 여러분 또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강의한 것이 뭐냐? 사상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체질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체질 판단이 되게 어렵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체질 판단이 사실 참 어려워요. 저 자신도 뭐 20년 넘게 이것만 공부를 해왔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일주일에 3일밖에 진료를 안 해요. 또 30분에 한 명만 예약을 잡아서 찬찬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도 때로는 에러가 나요. 이게 솔직한 대답이지. 내가 체질 판단이 다 맞는다. 그거 참 건방지냐. 물론 저 자신도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한의학연구원이 뭐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에서 설립한 한의학 연구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체질감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된 체질감별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한 20명이 채한대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100% 자신인다. 그 말을 나도 못해요. 근데 참 요즘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딱 보자마자 당신은 소양인 보자마자 이 사람 태양이네. 정말 저는 가슴에 심장이 멎는 섬뜩섬뜩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참 위험천만한 말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체질 판단 영어를 못해 이건 아니죠. 제일 좋은 거는 체질 판단하는 걸 배우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많이 봐야 돼요. 체질이 정확한 사람을 보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요. 내가 이제 우리 한의원에서 이제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점 주는 거 말고 옛날로 좀 사학이죠. 그냥 제자를 길러내는데 이런 제자들을 보면 진짜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죠. 예, 제자들 중에 보면은 뭐 이제 벌써 5년 출입한 사람, 7년 출입한 사람, 뭐 3년, 뭐 2년, 뭐 각양각색의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뭘 하냐면 그거예요. 한의원에서 내가 정확하게 체질 판단한 환자들이 있어요. 소음인, 소양인 이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걷는구나. 저렇게 모양이 생겼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특징은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을 구분해요. 우리나라 사람과 차이를 느껴요. 근데 유럽 애들이 우리를 보면 헷갈릴 거 할 거예요. 중국 놈인지 일본 놈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럽 사람을 보면은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 우리는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구분을 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으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는 제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강원도 사람, 충청 사람, 이북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구분을 해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알아. 분위기상으로. 그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봐왔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전에 한번 잠깐 비유를 해서 여러분 남자 여자 어떻게 구분해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옷을 호딱 벗기면 알죠. 옷 벗기면 다 알지만 옷 안 벗기고도 알잖아. 여러분들 남자 여자 어떻게 알아요? 머리카락이 길고 유방이 있고 뭐 치마 입고 하지만 머리카락이 짧고 유방이 절벽이고 치마를 바지를 입었어도 군복을 입었어도 여자는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표시가 나. 또 남자가 아무리 치마를 입고 머리를 길었다 하더라도 뭔지 모르는 표시가 나죠.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라는 학습을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체질도 똑같아요. 소양인 태음 구분하는 거 내가 뭐 설명은 하죠. 뭐 소양인은 이렇게 생겼다. 태음인은 백날 해봤자 사실은 마찬가지야.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다. 여자는 치마를 입어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내가 우주인한테 설명한다면 외계인한테 설명한다면 그렇다고 그게 다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뭐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외계인한테 남자에다 설명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체질에 대해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정확하게 구분된 사람들을 보고 그냥 보고 배우면 되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내 아버님이 소양인이다. 아버님 행동을 소양인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알면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체질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혈액형 알듯이 다 알게 돼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이 훨씬 더 일반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원론도 좀 배우고 또 기회가 되면은 그 실습이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체질이 정확하게 판단된 사람을 보는 방법 이것이 좀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시간에는 이제 체질 감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는 그 중에서 이제 5번째 방법으로서 체질 병증론 사람이 아프고 특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체질을 나눌 때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사상의학이냐, 뭐 팔상, 뭐 8가지, 16가지, 뭐 64개로 나누면 더 좋지 않냐. 그도 발전된 체질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게요. 많이 분화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요약하는 게 더 어려워요. 4가지 요약하는 게 더 힘들고. 여러분들 책 하나 읽고 한마디로 설명하는 게 쉬워요? 문제가 힘들죠. 마찬가지로 한 인간을 봤을 때 당신 저 인간은 한마디로 짜다, 달다, 뭐 싱겁다. 저 사람은 급박한 사람이야. 이 말하기 쉬워요? 무지하게 힘들죠. 그래서 사상의 소양인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체질을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8가지, 16가지 나눴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병증이 달라요. 병증. 생리병리, 사람의 생리와 병리가 달라요. 체질별로. 근데 사상의학에서는 정확하게 4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아주 웃기게도 뭐 16가지, 뭐 8가지 구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로는 막 뭐 이렇게 체질을 나눠서 설명하면 약을 쓰는 거나 병리를 보면은 똑같아요. 그럼 그걸 체질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체질이라는 거는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생리, 병리까지 약을 썼을 때 반응까지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체질이 나눠져. 단순히 얼굴 모양이 달라졌다, 손톱이 달라졌다, 뭐 피부가 뭐 곱다 하더라도 체질을 나누시면 끝이 없는. 그건 체질이 아니에요. 다만 변화 양상일 뿐이지. 그래서 사상의학이지 팔상, 16상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느냐. 한의사들이 저는 이제 신분이 한의사니까 약을 쓰면 금방 한다는 거예요. 약을 써보면 그 반응이 틀려요. 체질별로. 아주 티피컬하게 확 틀려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우리들은 뭘 느끼냐면 5년, 10년 알았던 지병을 앓던 사람들이 다른 치료 다 해도 안 됐는데 사상의학적으로 구분을 하고 약을 썼더니 뭐 3달 만에 몇 달 만에 금방 나서요. 10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그거 보면은 정말 눈 돌아가요. 정말 막말로 뭐 속된 표현 뿅 가요. 그냥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특별해. 또 내가 누구한테 썼어? 소희한테 썼던 약을 반대로 소음한테 잘못 썼다. 그러면 약 몇 첩 썼는데 벌써 부작용이 확 나요. 그러면 피를 토해요. 사람 졸토까지도 하고. 그런 거 우리는 확 본다고요. 그래서 체질 판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약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쓰는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설명하는 거를 가능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 태도 대변 어떻게 봤냐 이거 물어볼 수가 있잖아. 그런 걸로 봐서 아는 방법 또 최소한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하면 자 일단은 건강한 거의 척도를 알아야 돼. 사람이 건강한 사람 저 사람이 딱 봤는데 건강한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건 척도가 뭐냐 태양에는 어떠냐 쉽게 말하면 오줌바를 소변을 잘 봐야 돼. 태양인의 소변을 잘 못 본다. 그럼 그 사람 병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태양인이 저 사람이 건강하니 아니냐를 어떻게 하냐면은 소변을 시원하게 쫙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줌발이 세다 그러죠. 봐야 돼. 내가 웃긴 소리 하나 하면요. 예전에 왕비를 간택한다든지 세자비를 이렇게 얻으려면은 건강검진을 해요. 옛날에 건강검진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옛날에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 요강이지 요강. 요강에다 모래를 깔아요. 그러선 줘요. 그래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오줌을 이렇게 하죠. 그럼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세게 딱 넣으면 어때요? 모래가 패이겠죠. 그 정도를 보고 이 사람 합격, 불합격 이걸 따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옛날에 하는 방법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죠. 또 지금도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 중에 혹시 그런 그 경험 있어요? 시골에서 자란 애들 보면 오줌 넣기 해서 누가 더 멀리 가나 시합해서 걔가 대장하고 쫄벽 따지고, 또 오줌 넣고서 그 걸으면서 오줌을 누가 더 오랫동안 해서 선 안 끄고 이렇게 하나, 뭐 이런 놀이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렸을 때는 철없이 행동한 겁니다만 사실은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예요. 오줌발을 얼마큼 세게 보고 강력하게 보나, 그 다음에 건강하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였죠. 그것이 태양인의 경우는 해당이 돼요. 자, 다시 말할게요. 태양인은 어떤 게 건강하냐? 오줌발이 세야 되더라. 소변이 왕다. 오줌발이 세야 된다.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소양인은 어떠냐? 소양인은 대변을 잘 봐야 돼요. 이 대변을, 소양인은 대기병이, 그 속에 열이 있어요. 열이 있으면 대변이 변비가 생겨요. 그러면은 온갖 화기 때문에 열받아서 더 안 좋아지는데, 대변을 시원하게 보면은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똥줄기를 보면은, 똥자루라고 그랬죠. 똥줄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두껍고 나중에는 매끈하게, 즉 두 대 미소. 똥 처음에 나올 때, 뭐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똥이 앞에 처음엔 좀 붉었다가 매끈하게, 굳이 말한다면은 처음엔 좀 두껍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똥자루를 보면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좀 더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소양인의 경우는 똥자루가 두 대 미소, 어쨌든 시원하게 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소양인이 뭐 3일 이상 변비가 생겼다, 그런 병이에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노인네,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시면, 어르신, 예를 들어서 70, 80 나이 드신 소양인이 매번 대변을 보다가 3일 이상 대변을 못 본다, 이러면은 수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손들로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가 뭐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건강을 아는 척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소양인이다 할 때는 대변을 잘 보나 안 보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음인은 어떠냐?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태음인의 특징은 이 가죽이 어떻다 그랬어요? 두껍다 그랬죠? 예전에 설명. 가죽이 두꺼우니까 땀이 못 나와. 나오려면 힘들어. 그랬다가 나오면 와장창 난다 그랬죠? 그 반대로 땀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진액대사가 활발하지 못해요. 땀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몸에 이렇게 피가 탁해진다고 그러죠, 우리. 피가 탁해져서 그 몸도 무거워져, 찌뿌둥해져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더울 때나 운동을 해서 땀이 쫙 잘 나오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그래서 태음인은 땀이 잘 나야 된다. 땀이 나는데 우리가 흔히 밥 먹으면서 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운탕이나 찌개, 뭐 얼큰한 거 있죠? 그거 먹어도 우리가 흔히 육수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 땀 흘려 육수 떨어진다고 해서 육수 떨어진 것이 나면은 건강한 거야. 물론 이제 정도껏 해야죠. 뭐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태음인이 땀이 안 나면 몸이 찌뿌둥하면서 병이 걸려요. 그래서 태음인은 땀을 흘리는 게 정상적이다. 반대로 소음인의 경우에 만약에 땀 많이 흘렸다 그러면 병 나는 거예요. 금방 그거는 그 병이 심해지는 케이스죠. 또 일단은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소음인의 경우는 어떠냐? 소음인의 경우는 소화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소음인인데 나 밥 웬만큼 아무거나 잘 먹어도 돼요. 소화가 잘 되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하세요.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여학생이다. 그럼 내가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치.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하지. 여자끼리 결혼하지. 물론 뭐, 요새 뭐, 동성애도 뭐 간혹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내가 여자다. 그럼 이제 신랑감을 고르는데, 소민이다. 같은 소음인이다. 근데 소음인데 맨날 나 밥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해. 뭐 맥주 먹으면 설사해. 아니면 밥 먹을 때 깨짝깨짝 먹는 남자. 웬만하면은 그 남자 헤어지세요. 다시 말할게요. 내 애인이 소음인이다. 근데 소음인데 먹는데 깨짝깨짝 먹고 속이 맨날 더부룩하고 밥 먹어도 조금만 덜
덜고 먹는다든지, 또 먹으면 밥을 남긴다든지, 또 이렇게 또 껐듯하면 설사가 난다든지, 이런 웬만하면은 미리 헤어지세요. 그게 나중을 위해서 서로 좋아요. 그래, 약값 안 들고 돈 안 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돈 많고 이러면 결혼을 하고 이제 빨리 죽은 다음에 또 재혼을 하면 되지. 유산 다 받아서. 뭐 그럴 목적이라면 또 해도 되죠. 어쨌든 뭐 이런 웃자고 한 얘기고. 자, 다시 말할게요. 소민의 경우는 소화가 잘 돼야 된다. 소화가 왕성해야지. 소화가 안 좋아서 빌빌한다. 이러면은 그거 여러모로 피곤하다. 이 말을 내가 강조하려고 예를 들은 겁니다. 자, 이제 태양인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거는 건강한 상태를 말했어요. 이랬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양인은 또 어떠냐? 아까 소변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특히 대변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소변뿐만 아니라 대변도 매끄러워요. 변비가 생기면 안 돼요. 태양인도. 그리고 얼굴색이 우리가 그냥 옥동자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뭐 백면서생 뭐 옥골 성품 뭐 이런 얘기 가끔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막 나와요. 그런 식으로 피부색이 고와야 돼요. 곱다고 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벽색이나 예를 들어서 하얀하든지 어쨌든 거무잡잡하면 안 돼. 간단히 말하면. 다시 말하게 태양인은 얼굴이 하얀해도 병이 아니에요. 우리 언뜻 생각 얼굴이 하얀하면 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태양인은 얼굴이 하얀할수록 건강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이 태양인은 살이 찌잖아요. 살이 찌면 병이에요. 태양인은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게 살찔까 봐 걱정이 되는데, 태양인은 대식가가 많아요. 많이 먹어요. 그래도 살 별로 안 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살이 쪘다. 그거 수상한 거예요. 갈날이 머지않은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양인의 경우는 아이고 이게 글씨가 이 태양인의 경우는 이걸 명치라고 그러죠. 명치 밑에 여기가 이렇게 만지면 그득하니 이렇게 맺히는 게 맞아요. 수가 많아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이거다 그러면 식체죠. 식체. 밥 먹고 체하면은 체했을 때 여기가 아파져요. 근데 이게 아닌다 하더라도 태양인은 여기가 그득한 게 만져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있으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이제 이재마 선생님이 평생 반위 열격 증상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득해서 이게 그득한 게 치받쳐 올라간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뭐 토할 것 같이 밥 먹고 나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뒤에 밥풀 몇 개 나온다든지 꺽하니 그리고 서늘한 균이 이렇게 치받치는 것 같아요. 특히 몸이 안 좋을 때 그걸 느끼는데 태양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할게요. 태양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재마 선생님이 평생 지병을 알아낸 거잖아요. 반위 열격 증상이라서 흔히 어떤 데 반위가 위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반위가 위암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되게 넓은 범위다. 그러니까 반위가 이만큼 넓은 범위나 위암은 포함되게 그러니까 위암은 반드시 반위에 속합니다. 반위라고 다 위암은 아니죠. 다시 말할게요. 위암보다 반위 증상 더 넓은 개념이다.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이게 더 넓다. 반위의 개념이. 그래서 대개 이제 예전에 여러분 혹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소설 보셨어요? 드라마 허준 나오는 드라마. 그래서 허준 스승이 뭐 이유태 나오는데 사실은 시대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유태 선생은 허준보다도 후대 사람인데 이제 소설이니까 이제 스승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유태가 스승이 반위로 죽고 그거를 허준이 해부했다 이런 드라마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위암으로 번역을 하는데 위암일 수도 있지만 반위는 더 넓은 개념을 하는데 태양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반위 증상이 있어서 치받치려간 느낌이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마 선생님이 사상의학을 창안했는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하늘이 내린 숙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사상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태양이는 어쨌든 내가 다시 얘기하는 게 치받친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소변을 잘 봐야 되더라. 근데 소변만 잘 보면은 대변이 혹 뭐 한 일주일간, 뭐 8일, 9일간 대변이 안 나와도 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소연의 경우는 변비가 생기면 큰 병이에요. 그런데 태양이는 소변만 잘 보면은 뭐 일주일간 대변을 안 봐도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양인이 만약에 3일 이상 그거는 큰일이지만 태양이는 괜찮다. 소변만 잘 보면. 근데 소변도 안 나온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인의 경우는 총괄을 하면 일단은 치받치는 게 많은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얼굴색이 좀 하얀하고 이렇게 살이 좀 안 쪄야 돼. 찌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제일 중요한 거는 소변을 잘 봐야 된다라. 내가 다시 웃긴 소리라 말하면 태양에는 오줌빨이 좋아야 되더라. 오줌빨이 나쁘면 병이더라. 요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태양인 중에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는 입에 이렇게 아까 치받쳐 오른다 그랬대. 치받쳐 오르니까 올라와서 심지어는 입안에 뭔가 거품까지 키는 거. 이건 아주 병이 되는 거고요. 되는 관계다. 이제 병이 나는 경우는 아까 이제 태음인의 경우는 아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땀이 잘 안 나오면 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음인은 땀이 안 나면 몸이 찌뿌둥해져요. 그러면은 사우나 가서 땀을 빼주든 운동해서 땀을 빼주면 몸이 병이 풀려요. 근데 그걸 보고 소음인이 쫓아서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소음인은 감기 몸살로 열흘은 누워 있어야죠. 좀 미련한 짓이죠. 그리고 이제 소음인 중에 보면은 대개 이제 소음인들이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소음인이 뭐 다 손발이 차갑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소음인이 약 10명이라면 약 한 8명 정도 대략 8명 정도는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2명은 손발이 따뜻하지만,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면서도 식은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 만져보면 손 끈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소음인인데 소화도 안 좋고 또 악수를 했는데 손이 차가우면 손이 끈끈하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소음인이 우리가 더울 때 나는 땀은 정상적인데 몸이 식었는 때 나는 땀은 식은땀이라고 그래. 식은땀. 식은땀을 흘리면 몸이 나빠지는데 그걸 이제 허안이라고 그래. 식은땀. 허안에는 자한이 있고 도한이 있어요. 즉 자한은 낮에 저절로 나는 땀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땀을 흘린다든지 또 긴장한다, 시험 본다 그러면 손바닥에 땀 차는 화면이 이게 나오는구나. 시험 보고 그러면 손바닥에 땀이 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도화는 또 뭐냐? 손바닥에 땀 차는 게 자한이고, 도화는 도둑놈 도자죠. 도둑놈이 땀을 훔쳐간다. 도둑놈이 언제 훔쳐가요? 되게 밤에 훔쳐가죠. 그래서 밤에 나는 땀을 도환이라고 그래. 밤에 자고 났더니 등이 약간 눅눅하다, 춥다. 소음인인데 등이 약간 눅눅하다. 그 병이에요. 더 심하면은 낭습이 있어요. 낭습은 이게 불알낭자, 사타구니 낭자. 사타구니 밑에 축축한 거예요. 남자는 이 불알 밑이가 뽀송뽀송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불알이 늘어져가지고선 이게 사타구니에 살이 붙는다든지 끈적거린다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남자는 이런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정이 이렇게 차서 절로 흘러넘치면 이게 몽정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밤에 이쁜 여자하고 섹스하다가 사정 알고 봤더니 뭐 꿈속에서 사정했더니 진짜로 쌌더라.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자가 생리하듯이 남자는 몽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은 병신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끄러운 것도, 또 나는 한의사 신분이니까 이런 얘기도 음담패설이 아니야.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남자는 이게 이렇게 차서 흘러넘긴 정상인데, 이만큼 차면 어떨까요? 여자 생각이 나요. 결혼했다든지 아니면 성욕이 끌어올려. 예를 들어서 섹스를 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요. 그랬다 차고 올라가. 맞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또 시간이 흘러면 저절로 차오르죠.
회복이 되니까. 이거는 자연의 생리학,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또 여자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요 그릇이 금이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질질 새겠죠? 요 질질 새는 게 낭습이란 말이야. 자, 이게 질질 새면 이게 언제 채워지겠어? 안 채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부부관계 할 의욕도 안 생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불임의 원인이 돼요. 나는 한의원에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요. 치료할 때 보면 불임 환자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자만을 원인으로 해서 치료를 했는데 요새는 남자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낭습, 사타구니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사람들이 보면은 정자 검사를 해보면 정자가 숫자가 적고 또 활동성이 떨어지고 또 기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관계를 했을 때 수정이 될 확률이 적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불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 대상이 돼요. 근데 그 양방병원에서는 낭습을 몰라요. 사타구니 축소하다가 그 무슨 병이냐고요. 한의학에서 옛날부터 무지하게 중요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음인인데 물론 이제 체질 불문하고 다른 사람도 체질도 사타구니 축소에 문제가 커요. 근데 특히 소음인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다른 체질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중매쟁이들이 아이고 우리 색시 손 이뻐, 우리 신랑 손이 왜 이렇게 곱지 않고 손 만진다고. 그런 거 가끔 뭐 전설에 보면 옛날에 보면 나오죠. 이 중매쟁이들이 매파라고 그러죠. 매파가 그냥 만졌을까요? 아니죠. 손이 차가운지 안 차가운지, 진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이 낭습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진땀이 겹치더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낭습은 무조건 손바닥에 땀이 차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신랑감이라고 해서 남자친구 만나다 어디 한번 이게 좋은 감정이라 한 사타구니 만져봅시다. 만져볼 수 있어? 여러분들 사람 만날 때마다 한번 불알 만져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걸 아는 방법 중 하나는 악수를 하면 안다는 거야. 악수를 하면은 손바닥에 땀이 차면 이 사람 90% 확률로 낭습이 있구나 라고 안다. 낭습이 있으면 100% 자한이 있거든. 근데 낭습이 말이 헛나왔나요? 낭습이 있으면은 이게 필요 충분이라고 그래요. 낭습이 있으면 무조건 이건데 이거라고 다는 이건 아니죠. 다시 말할게요. 낭습이 있으면 무조건 자한이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요. 그렇다고 손바닥에 땀 찬다고 다 이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뭐 필요 충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충분인가 뭐 내가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손바닥에 땀이 차면은 악수를 할 때 손바닥 90% 확률로 낭습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낭습이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 독서 공부한다는 얘기야. 부부관계 할 때도 힘들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해도 아기를 못 갖는다면 불임의 원인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런 남자 결혼하겠어? 여러분부터 하겠어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서로 좋겠죠. 그래서 얘기를. 자, 그렇다면 또 본인이 그러면 사탕 땀 흘리다면 어떻게 하겠어? 애인한테 채이기 전에 또 그러고 결혼했다 나도 죽어도 요거도 먹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치료받아서 이렇게 없애야겠죠. 그죠? 그래서 정자수를 늘려놓고 활동성을 좋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소음인의 경우는 이렇게 진땀을 흘릴 때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거는 큰 병이란 말이에요. 빨리빨리 치료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체질별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태음인의 경우, 또 하나 보면, 이질설사. 태음인은 보통 땀이 안 나면은 병이 난다고 그랬는데, 또 태음인이 설사를 쫙쫙했어서 여기가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태음인 하면은 무조건 대변이 좋을까. 태음인 중에 설사가 심해지면은 문제가 생겨요. 물론 소음인도 설사가 심해져서 설사가 계속 심하다 보면은 소음인 중에 아랫배 만지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 냉골에 만지듯이 냉기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도 소음인인데, 소음인인데 배를 만져봤다.
자, 다시 좀 정리 좀 할게요. 소음인인데 특히 아랫배 여길 만져봤는데 냉골에 만지듯이 차갑다. 그러면은 자궁이 냉해요. 자궁이 냉하면은 여자들과 냉대하가 잘 나와요. 그리고 약간 냄새도 좀 날 수가 있고 또 생리불순까지 겹치는 수도 있어요. 또 생리통이 올 수도 있고 또 요런 사람도 특히 오래되면은 요 사타구니 있죠? 여기 이제 치골이 있고 치골이가 여기를 만져보면 아파요. 생리불순 오래된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 정도가 더 심해진 케이스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여자 얻으면은 그 아기 낳기가 힘들죠. 불임의 하나의 또 원인인데 자궁이 이렇게 냉각이 돼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면 편해요. 자동차 엔진이 겨울철에 시동 걸으면 어때요? 추울 때 시동 걸으면 움직이는 속도가 잘 안 나죠. 엑셀 막 가속기 페달 눌러도 속도가 잘 안 나요. 매연만 나오죠. 푸덕푸덕거리죠. 그죠? 그러다가 엔진이 일정 온도가 차면 어떻게 돼요? 일정 온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속도가 나죠. 사람도 똑같아요. 이 자궁이 있는데 기능은 뭐 엔진 굴러는 가지. 생리도 하고 하는데 온도가 떨어지면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은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기가 힘들어져요. 즉 엔진이 겨울철에 엔진 차고 올 때는 뭐 매연만 나온다 이런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그 여자들 특히 소음인 같은 경우는 설사가 심해지면은 대변을 하루에 2번, 3번씩 보고 설사를 쫙쫙하는 물설사 하면 할수록 배가 냉해지기 시작해요. 냉해지면은 자궁도 차가워지고 자궁이 차가워지면 불임의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제 남자다. 여자친구를 사귀다. 여자친구 만난 손이 차가워. 그리고 배를 한번 만져봤어? 차가워. 그렇다고 또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한번 만져보시다. 여자 배 만질 수 있어? 그러면 잠깐만 잠들게 맞죠. 근데 악수는 하잖아. 악수를 해서 차가우면 일단은 거의 80% 확률로 배도 차가울 확률이 높아요. 여자들은. 다시 말할게요. 아까 남자들 어때? 손이 만져서 손 차가우면 끈끈한 땀 나면은 낭습, 사타구니 밑에 축축해진다 그랬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손을 만졌는데 손이 차갑고 끈끈하다. 특히 소음인이다. 그러면은 배도 차가울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단 말이야.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어떨까? 부부관계를 하는데 여자가 차가우면은 성감을 못 느껴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반드시 주워. 그래 남자 빨리빨리 하고 싸고 나가 이럴 것밖에 안 돼. 그럼 무슨 소리야? 그럼 정말 부부관계는 즐거워야 돼. 따뜻해야 돼. 근데 여자가 그걸 성녀라고 그러죠. 불감증이지 하나의 불감증의 원인이 돼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 아기를 낳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많은 그런 치료를 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감증을 치료 대상으로 안 했어요. 옛날에 그 부끄러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아요. 저한테. 그러고서 치료를 우리가 해준다. 뭐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러고 이건 또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얘기하지만 소음인의 경우는 배가 차가우면 문제가 생기더라. 또 태음인도 설사를 자주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걸 조심해야겠다. 이제 하나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사실 뭐 체질 병증론 설명 뭐 끝이 없어요. 근데 너무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뭐 토한다, 구토 증상이다 이런 예를 한번 들을게요. 우리가 토한다라고 할 때는 그 태양인의 경우는 아까 반위 열격 증상이 있다. 뭐가 치받쳐 올라온다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의 병이에요. 그런데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반위 열격증 많이 쓰는 그 다래 있죠, 다래. 그 이제 우리 원래 재래종 다래가 요새 거의 없어지고 양다래 서양에서 뉴질랜드 개발돼서 그러니까 키위라고 하는 거 그걸 많이 먹게 하죠. 그것만 잘 먹어도 상당 부분 진정이 좀 돼요. 어쨌든 태양인의 구토다. 그건 반위 열격 증상이라 하나의 병증이에요. 그런데 소양인은 어떠냐? 똑같은 구토인데 속이 열받으면 토해요. 약간 유형이 약간 틀리죠. 태양인은 병증이고 소양인은 속에 열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야. 반면에 소음인은 어떠냐? 속이 차가우면은 토해요. 이상하죠. 겉으로 토하는 건 똑같은데
자, 인간인데 토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소양인이 토했다. 아, 속에 열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차가운 약을 줘요. 그럼 병이 풀려요. 소음인은 어떠냐? 속이 차가워서 구토가 난단 말이야. 그때는 오히려 따뜻한 약을 써요. 뭐 생강이나 뭐 대추 이런 걸 약을 써요. 그러면 속이 풀려요. 태음인은 어떠냐? 태음인이 토한다. 그럼 병이 낫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죠. 똑같이 토하는 건데 태양인은 질병이고 병증이고 태음인은 오히려 병이 나서 좋아지는 거고 소양인은 열받아서 생기는 거고 소음인은 몸이 냉해서 생겨요. 이게 해석이 달라요. 이게 사상의학의 큰 특징이에요. 또 그렇게 알고 치료를 하면 잘 되더라는 거야. 그게 사상의학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이 매력을 한번 우리는 느끼면은 뭐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죠. 뭐 종교 아닌 종교, 뭐 좀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종교도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사상의학이 그래. 이런 맛을 한번 딱 들리면은 이 사상의학만 계속 연구하게 돼요. 그 재미, 이게 짜릿해요. 이런 거를 느끼면. 물론 여러분들도 뭐 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소양인의 특징을 알았던 사람이 아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알아내고 태음의 특징은 이런 걸 알아내고 예측을 하고 또 예측하고 결과가 맞는다면 그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상의학을 그 매료에 빠지게 돼요. 내가 사실은 뭐 얘도 뭐 이것저것 이게 들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런 예들을 항상 그 알고 지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종합적으로 뭐 다른 얘기들은 뭐 이게 그 사실은 체질병증론, 병증론 설명하면 이거는 병증론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가 뭐 1년 내내 하고도 부족해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 교양 과목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정이 좀 되는데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 사상의학에서 보명지주라고 해서 이게 급히 쓰려고 하니까 이게 보명지주라 목숨명자야.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에 다시 말해 사람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사람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목숨은 곧 니꼬로 건강해. 그러니까 건강이죠. 여러분 돈, 명예, 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지.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이 죽으면 꽝이야. 죽어서 뭐 여러분들 재산 가져갈 수 있어요? 명예 가져갈 수 있어요? 뭐 명예를 끼까부터 비석 하나 세우는 거밖에 더 있어. 그게 뭐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야. 자기가 뭐 대통령을 했든 뭐 장관을 했든 무슨 상관이야. 죽으면 꽝이죠. 또 아프면 꽝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 건강을 하나 생각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핵심이 있단 말이야. 태양에는 어떠냐? 태양에는 항상 발산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수렴하고 뭔가 그 조심하는 게 중요하더라. 음식을 먹더라도 수렴하는 거를 먹는 게 좋겠고 수렴하는 기운을 먹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것도 뭔가 확 나서지 말고 뭔가 좀 움츠려라. 그게 최고지. 팩팩 나선다. 그 태양인 오래 못 살아요. 또 그런 사람을 결혼한다. 이러면 빨리 이제 재혼할 준비해야죠.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또 그런 사람을 동업한다. 동업이 깨지게 돼요.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동업 깨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태양에는 일단은 확 나서지 말고 조심해라. 먹는 것도 수렴지기가 강한 거야. 대표적인 뭐 조개라든지 해물 종류라든지 뭐 채소 종류 이런 걸 먹어서 수렴을 해야지. 자꾸 뭐 열받치는 걸 먹으면 좋지 않다. 반면에 태음인은 어떠냐? 태음인은 반대로 너무 움츠려야 된단 말이야. 너무 움츠리니까 뭔가 좀 발산 좀 해라. 아까 땀도 어떻게 했어요? 땀도 발산을 시키는 거죠. 땀이 나가면서 발산이 되면서 몸이 좋아지듯이 뭔가 뿜어내라. 그걸 우리는 호산지가 강한 거. 뿜어내는 음식.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거 이제 뭐 밤이라든지 뭐 연근 이런 거 뿜어내는 기운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좋겠고 또 행동도 맹기적거리지 말고 좀 부지런히 움직여라. 이게 중요해요. 그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 자, 여러분들 태음인이다. 게으름 떨지 마라.
부지런하란 말이야. 그리고 뭔가 먼저 나서서 해봐. 그러면은 태음인은 그 사람 무병장수하는데, 태음인이 몸살이고 맹기적거리고 게을러 터지면 그 사람은 병에 걸리더라. 그런 사람 또 실제로 나중에 당뇨병, 성인병 잘 걸려요. 우리는 많이 봤거든, 그런 경우. 양방에서는 뭐 칼로리 뭐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 꼭 게으른 사람, 태음인인데 게으르면 꼭 당뇨병, 고혈압 꼭 걸려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태음인은 뭔가 활발하게 뻗어나가라.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소양인은 어떠냐? 소양인은 열이 많단 말이야. 열이 많아서 열이 심하니까 뭔가 열을 좀 식히는 음청지겠죠? 열을 좀 서늘한 기운이 중요하더라. 이게 중요하지. 열받은 사람이 계속 열나게 한다. 자, 다혈질 사람이 계속 열받게 하면 어때요? 열받아 폭발하면 끝이죠. 소양인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소양인은 다시 얘기하면은 열받은 거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먹어라. 시원한 음식을 좀 많이 먹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격이나 이거 열받게 하지 말아라. 뭔가 좀 차분하게 열을 식히는 작전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반면에 소음인은 어떠냐? 소음인은 너무 몸이 냉하고 이러니까 뭔가 좀 따뜻한 음식이 좋더라. 소음인이 계속 뭐 냉면이나 맥주 많이 먹다 그러면 곧 죽는단 말이야. 죽진 않겠지. 시간이 걸리니까. 몸이 약해지면 나중에 죽겠지만 어쨌든 차가운 걸 먹으면 손해다. 항상 따뜻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내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소음인은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뭐 난방도 좀 따뜻하게 좀 하는 게 좋고, 추운 데서 자면 꼭 병 걸려요. 그리고 공기가 좀 훈훈한 게 좀 좋고, 그리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온화하고 따뜻하게. 소음인이 냉랭하게 혼자 논다. 그러면 병에 걸려. 사람은 뭉쳐 살면 온기가 좀 화기가 돌아서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살맛이 나고 몸이 좋아지는데 혼자 쌩쌩하게 냉랭하게 논다. 그러면은 소음인은 금방 병에 걸리고 또 고독하게 산다. 그러면 금방 병에 걸리고 금방 죽어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야. 소음인이 혼자 논다. 외톨이 놀자. 그러면 금방 병에 걸려.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사상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소음인이다. 그러면은 혼자 놀 생각하지 마. 같이. 그리고 온화하게. 사람 관계를 온화하게. 싸우지 말고. 온화하게 해서 따뜻하게 할 만사. 따뜻하게, 즉, 양난지기. 즉, 따뜻한 것이 음식도 양난지기입니다만, 행동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삶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소음인 애인을 사귄다면, 좀 자질구레한 거라도, 소중한 거, 사랑,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한다. 이러면 몸이 무지하게 좋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데이트도 더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거지. 혼자 쌩쌩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원고에도 없고 또 이제 PPT 파일에도 없습니다만 내가 추가 과제를 하나 낼 거예요. 이 추가 과제를 좀 내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동영상 강의는 안 듣고 그냥 PPT 파일이나 파일만 봐요. 그리고선 또 출석도 클릭만 하면 출석되죠. 이거 여러분 이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지 안 됐는지 몰라. 컴퓨터 시스템상으로 클릭만 하면 1분 들어도 출석. 이거 1시간 다 들어도 출석이야.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 구분하는 사람들 내가 해서 열심히 수업 듣는 사람한테 내가 점수를 더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이 추가 과제는 뭐냐? 자, 여기다 쓸게. 특별 과제를 갑시다. 특별 과제를 내가 내는 거야. 자, 일반적인 과제는 내가 중간고사는 안 봐요. 중간고사는 안 보고 중간고사 대체하는 과제물을 내요. 그래, 이제. 근데 그거와 별도로 거기 합쳐서 특별 과제를 하나 내세요. 이거는 왜 내느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 과제 내용은 내 체질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특별 과제 내용은 내 체질, 교수님의 체질이 무엇일까? 소양인인지, 태음인인지, 태양인인지 한번 구분해보고 왜 그런지 본인 한번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체질 판단을 쭉 얘기를 해봤어요.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이 특별과제의 목표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 특별과제는 내 체질을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 그 내용을 A4 용지로 반장 이내. 반장. 너무 길어도 소용없어. 그냥 반장. 이거는 아셨죠? 자, 내 체질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인이다. 그러면은 내가 봤더니 이러면 소음인 것 같더라. 아니다. 내가 봤더니 태양인이다. 그럼 이러는 것 같더라. 내가 봤더니 태음인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거는 특별과제로 내는 거고, 이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특별과제로 와장창 더 주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중간고사를 낼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특별과제를 같이 해서 내십시오. 이거는 이 수업을 들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과제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 또 열심히 수업 듣고 과제물 낼 때 빠뜨리면 소용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수업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